네,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세력의 매집원가 알림 서비스 그리고 시범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분석 컨텐츠,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 배경 지식과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세력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그 중대형주는 기관 외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뭐 기관 외인을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2천억 이하, 뭐 3천억 이하 이런 소형주들은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 투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또 리포트가 없거나 있어도 평가 가치가 없는 뭐 목표 주가가 없는 경우를 말하겠죠. 그런 종목을 말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 외인이 없거나 이제 소량 얼마 되지 않는 물량들이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급 동향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증자라든지 옵션 사채와 같은 형식으로 이런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데요. 여기서의 투자자는 우리가 말하는 세력 개념이 되겠죠. 그래서 중대형주의 뭐 세력이라면 기관 외인이 될 수 있고요. 소형주의 세력이라면 이런 투자자나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본들은 보통 그 회사의 뭐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확대하기 위해서 타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, 그리고 또 뭐 어떨 경우에 이제 회사에 좀 자금이 좀 어려워서 운영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와 작전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차이점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. 뭐 재무가 건전하고 성장성, 뭐 비전 있는 기업에 중장기 투자하는 그런 개념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보통 큰손 세력, 뭐 기관 외인을 뭐 자산운용사, 뭐 위탁 운용 펀드, 뭐 이런 곳을 큰손 세력, 뭐 대주주도 큰손 세력이 될 수 있겠죠. 긍정적인 의미의 세력이 될 수 있겠고요. 우리가 좀 널리 알고 있는 좀 부정적 의미의 세력은 이제 작전 세력이 되겠죠. 그래서 자금을 뭐 우리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, 불투명한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이런 자금이 시세 조종을 통해서 뭐 이제 호재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시세 조종을 하고 또 회계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좀 크게 올린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또 안 좋은 결과 나오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이제 배임이나 이제 횡령으로 이어져서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케이스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에 있는 종목은 이제 작전 세력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작전에도 트렌드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트렌드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예전에는 좀 막연한 좀 실체가 없는 막연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좀 올렸던 경우가 많은데요.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보물선, 뭐 금광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아니면 뭐 크게 성장한 유명한 뭐 유니콘 기업을 사례로 들어서 그 시장이 뭐 몇 조 시장이다 이런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한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좀 올리는데 이용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뭐 작게는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실제 뭐 인력을 넣고 만들어서 실체를 보여주면서 작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는 무자본 M&A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
요새는 이제 뭐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위험도 높은 회사가 아니라 재무 수익이 좀 건전한 기업에서도 이런 무자본 M&A 기업 인수합병이 들어와서 이런 기업에 있는 자산이나 현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빼돌려서 뭐 횡령하는, 그리고 여기를 뭐 손실 처리한다든지 이런 추세로, 예전에는 뭐 주가 조작을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, 이렇게 이 기업의 건전한 기업의 어떤 자산을 다른 데로 빼는 이런 작전들도 병행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전의 뭐 패턴이라고도 뭐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,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,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일반적인 게 이제 여기 정리한 이런 패턴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에 어떤 이제 작전 투자 세력이 들어와서 일단은 뭔가 이제 사전 작업을 하겠죠.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뭐 이제 감자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감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다시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를 해서 거래를 활발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실제 자본을 조달합니다. 유상증자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본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, 뭐 여러 가지 뭐 법인을 인수한다든지 뭐 사업을 다각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, 그리고 이런 회사가 이런 재무 건전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감자나 액면 분할들을 하고, 또 이런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들이 호재가 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뭐 최대 주주 변경,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작전의 어떤 태동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. 이건 이제 뒤에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할 때 그 뭐 분석 단계와 진입 장벽이 있는데요. 보통 밑으로 갈수록 그 진입 장벽이 높은데, 개미대학에서는 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단과 강좌들이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단과 수강하신 분도 계시고, 전체로 이제 부클 회원에 가입하셔서 이거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회원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. 근데 이제 공시 분석 단계로 가면은 이 문제는 시간이 됩니다. 이 공시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, 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이 공시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패턴과 어떤 틀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,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적인데 시간을 너무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방면으로 쓰게 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경제 분석 단계까지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실제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투자의 뭐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분석 컨텐츠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고,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존 이제 단과 뭐 강좌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어떤 시간을 좀 마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디를 좀 더 집중해야 될지, 뭐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기법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, 아니면 기본적 분석에서 어느 뭐 회사의 어떤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확인해야 될지,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석 공시 분석을 통해서 좀 큰 틀 흐름들을 또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추가로 드리고,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로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
세력 알림이나 이제 분석 서비스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경험할 때 보통 양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, 사실 음지를 보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, 또 음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좀 더 투자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죠. 물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, 분명히 이제 위험도가 높을수록 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,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안전한 투자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라면은 뭐 기간을 뭐 중장기나 비중을 좀 높여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좀 작전 세력 같은 좀 위험도가 높은 세력이 컨트롤하는 종목이라면 기간을 좀 짧게 하고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 또 관찰하고 추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스토리가 학습이 되고 또 경험이 축적되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전에 대해서 뭐 지인이나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, 그 정보들은 사실 그 근거가 좀 미약하고 또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, 또 거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손실 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실체가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그 투자 분석 관점의 수준을 높이고 또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. 또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제 분별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쉽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개미대학 총장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정보의 취사 선택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취사 선택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분석 관점이 좀 많아야 되고 또 영역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야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감소할 수 있고,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